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과실 비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재에 무슨 과실을 따지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은 어떤 취지가 있냐면 산재를 당하고 나서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나서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상황을 가정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자체는 무과실일지 모르겠지만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공제가 되고, 또 피고의 책임을 너무 과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과실 비율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내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겠다라는 점을 예상해 보시는 것은 분명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고 유형은 바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입니다. 함께 사고 경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재해자는 고압가스 차량을 몰고 거래처 저장 설비에 가서 고압의 수소를 충전해주는 일을 하는 자인데, 거래처에서 가스 충전 작업을 하던 중에 가스 분출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해자가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잘못은 무엇이고 재해를 당한 사람의 잘못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의 잘못인데요. 첫 번째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 위반입니다.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했고, 시설 개선 의무를 위반했고, 점검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압가스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도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고 마치 실시한 것처럼 근로자들의 서명만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 자체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슷하게 흉내만 내서 실제 본인이 서명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송에서 제대로만 입증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 잘못으로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잠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약칭 고압가스법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 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산재사고에서 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이었는지, 즉 법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는 무엇인지를 관련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산재소송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적된 사업주의 잘못은 바로 방전복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재해자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봤을까요? 자, 피재해자는요, 첫 번째,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나 이를 해태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주한테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안전장비도 스스로 갖추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가스 충전 작업 시 압력 감압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면서 작업하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재해자도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대 몇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봤을까요? 바로 책임 비율은요, 이 사안에서 피재해자는 20%, 사업주가 80%의 책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훨씬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자, 이런 경우에 금전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1억 원 정도를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사업주는 청구한 금액이 타당하다면 80%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례도 매우 간단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련법을 위반했다면 그 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 초과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때는요,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규칙 등등 각종 규정과 법률 등을 다 검토해서 사업주나 그리고 불법행위 당사자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본인의 사고와 관련해서 영상이나 제 사실을 통해서 예상되는 과실 비율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근접한 사례를 확보한 다음에 해당 사례에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로 판단되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할 테니까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치 않고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